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시사 토크쇼 프리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순서는 유럽의 미술과 영화 등 다양한 예술 작품을 통해 잊고 살았던 인류애와 삶의 지혜를 회복해보는 시간, 렛츠고 유럽 인문기행 시간입니다. 박혜숙 소르본느 대학 박사님과 함께 르네상스 시리즈의 마지막 편, 르네상스의 세 거장 중 막내죠. 라파엘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르네상스의 세 거장 중 막내라고 하는 이 라파엘로. 라파엘로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네, 르네상스의 그 세 거장이라고 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이 세 명을 드는데요.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보다 10살인 게 미켈란젤로고, 미켈란젤로보다 한 10살인 게 라파엘로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동시대에 같이 있었고, 가장 어린 게 라파엘로였죠. 청년 미술가였는데, 네. 근데 라파엘로는 사생활이 좀 문란했다고 해요. 그래서 미켈란젤로보다 훨씬 일찍 30대에 죽었습니다. 네, 그리고 라파엘로의 그림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제일 먼저 천사나 뭐 이런 성모, 대공의 성모 이런 것을 볼 때 라파엘로는 참 성모나 천사를 굉장히 아름답게 그렸죠. 그런 네네. 점에서 굉장히 르네상스적인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런 그림을 그렸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네. 라파엘로의 대표적 하면 그 바티칸 네. 성당에서 볼 수 있는 아테네 학당이 떠오르는데요. 이 네네. 아테네 학당은 어떤 작품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아테네 학당은 일단 아테네라고 하니까 아테네는 그리스 수도이기 때문에 아테네 학당은 그리스 철학자들을 잔뜩 모아서 그린 이제 프레스코한데요. 네. 바티칸에 가면은 베드로 성당 말고 이제 교황이 거처하는 아파트가 있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한 방, 교황이 일하는 아마 직무실인 것 같은데 그 방을 들어가면 벽에 그려진 거를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거기에는 그리스 철학자들이 그려져 있는데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네. 왜냐하면 그리스 철학자들은 기원전 400년, 300년대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이교도잖아요.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네네.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처음에 기독교 철학이 그리스 철학을 바탕으로 이런 교부 철학이나 스콜라 철학 같은 것들이 그리스 철학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당시에 그리스 철학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철학가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벽에다 그려놨어요. 네네. 그러면 네. 아테네 학당에 그 안에 등장하는 철학자들은 누가 있나요? 네, 거기 이제 그림을 보면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일 가운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운데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왼쪽으로 보면은 녹색 옷을 입고 좀 대머리진 소크라테스가 있고, 네. 네, 그리고 왼쪽 아래에 보면 피타고라스가 큰 책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헤라클레이토스라고 중간에 있고, 그 다음 좀 거지 같은 사람이 계단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게 이제 거지 철학자라고 하는 디오게네스예요. 네. 그 다음 오른쪽에는 공을 들고 있는 유클리트가 있고, 그 다음에 재밌는 건 제일 오른쪽에 까만 모자를 쓰고, 약간 좀 얼굴하고 윗부분만 나온 사람이 있는데, 그게 라파엘로 본인이죠. 아. 자기도 거기다 그려놨어요. 네. 네네네. 네네. 그 우리가 들어왔던 여러 철학자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네요. 플라톤과 네네.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해서 소크라테스와 피타고라스 등등 해서 네네. 네. 라파엘로도 직접 등장을 하는데 그 네네. 아테네 학당 속 철학자들의 어떤 구도나 제스처를 통해서 그 당시 각 네네. 철학자들의 어떤 사상도 엿볼 수가 있다면서요. 네, 사실 그게 이 그림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런 부분이고, 또 이제 여러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제일 가운데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서 있다는 거는 서양 철학의 처음 시작이 교부 철학인데, 교부 철학은 플라톤을 바탕으로 세워진 철학이고요. 그 다음에 스콜라 철학이 이제 그 다음을 이어지는데, 그거는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을 기반으로 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잠깐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자면, 플라톤은 전쟁 후에 아무것도 없던 시대에 살았던 몽상가였고요. 네. 돈도 없고 뭐 이랬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으로 관념의 세계를 우리한테 관념의 세계가 있다. 이 세상 말고 저기 다른 이상의 세계가 있고 그게 진짜 세계다. 그래서 이 사람은 관념론자고 이데알리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이 세상은 그림자고 아무 의미 없다.
근데 그 다음에 한참 뒤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완전히 태평성대에 살았던 철학자였어요. 음. 그리고 또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죠. 네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너무나 풍요하고 거기다가 또 아버지가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뜬금없이 보이지도 않는 관념의 세계가 아니라 이 세상이 중요하고 현실이 중요하고 이 세상 안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한 물질주의자고 현실주의자였죠. 근데 이제 처음에 그래서 플라톤을 기반으로 교부 철학만 있었는데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들어오면서 젊은이들이 막 열광을 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이제 막 싸우죠. 교부 철학자들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자들하고.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자들은 막 성경을 비판하고 분석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다 합쳐서 집대성한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스콜라 철학으로 정립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운데 두 명이 있으면서 제일 중요한 철학자가 되는 거죠. 네. 아무래도 네네. 그림을 보면 이 두 사람의 가운데 딱 자리를 잡고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게 확연히 느껴지는데요. 네,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두 사람의 그 제스처도 지금 얘기를 해야 제스처에 네네.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네네. 플라톤은 이제 이데아의 세계, 절대의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손을 검지손을 하늘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네네네. 가르치고 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여러 진리가 있다 그래서 네. 손을 뻗쳐서 다섯 손가락을 다 땅을 가리키고 있어요. 네네. 네, 그리고 또 이제 플라톤은 맨발이에요. 네. 돈이 없었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주 가죽 샌드의 명품일 거예요 아마. 그걸 네네. 신었고요. 그다음에 플라톤의 옷은 그냥 허름하면 아리스토텔레스 옷은 가만히 보면 금실로 막 술을 놓은 그리고 젊은이 잘생긴 네네. 젊은이고 그런 이제 차이점을 볼 수가 있죠. 네, 저도 지금 네,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 네네. 플라톤은 정말 흰 수염이 길게 난 할아버지 모습이고요. 네네. 네. 그리고 플라톤의 모델이 네. 레오나르도 그런 것 다빈치예요. 같아요. 네. 네네네. 레오나르도 다빈치고, 네. 그다음에 가운데 지금 약간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이 이제 미켈란젤로가 네. 헤라클레이토스 철학자를 그렸는데 그 모델이 미켈란젤로예요. 네. 좀 가운데 우락부락한 사람이. 네네네. 네. 라파엘로도 이 그림 안에 자신을 네. 넣었다고 하는데요. 제일 오른쪽에 보면 네. 안 나오고 이렇게 조금 반만 좀 이렇게 나온 사람이 있어요. 네네. 라파엘로 본인이죠. 네.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조금 매끄럽지 못한 점,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라파엘로가 네. 그림 오른쪽 끝에 반만 걸쳐 네네. 있다고요. 네네네. 네네네. 까만 모자를 쓰고 있어요. 네. 네. 르네상스 시대에도 예술가들이 이렇게 자신의 작품에 네. 유명인이나 주변인의 얼굴을 활용하는 게 좀 일반적이었었나요? 글쎄 일반적이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종종 이렇게 자기가 이제 화가니까 그림 안에 교황님도 집어넣고 뭐 네. 그렇게 자기 얼굴도 집어넣고 그다음에 오늘 본 것처럼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참 흥미로운 게 여기에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세 명이 다 등장하고 있다는 것. 네. 네, 그것도 참 흥미로운 그런 점인 것 같아요. 네. 네. 아테네 학당은 이 작품은 또 원근법의 정수를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네. 원근법을 가르쳐 줄 때 이 작품을 좀 예시를 많이 들더라고요. 네네. 네, 이 네. 라파엘로와 원근법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네, 그 원근법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평면적인 2차원 그 벽은 일단 2차원의 평면인데 여기에 마치 우리가 사진을 보는 것처럼 어떤 공간감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아테네 학당이나 이 그림에 만약에 사람만 그려져 있다면 어떤 공간감을 느낄 수 없을 텐데요. 네. 근데 저 뒷배경, 뒤에 건물, 그런 것을 이제 그림으로 해서 이렇게 그림을 볼 때는 뒤에 아주 큰 공간이, 넓은 공간이 있다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되죠. 네네. 그런 어떤 착각을 주는 그런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특히나 이 아테네 학당 그림은, 다른 어떤 그림보다도 뒤에 완벽하게 어떤 공간이 넓은 그런 광장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한테 네. 주고 있죠. 그래서 아주 그 원근법의 정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저도 작품을 보면서 멀리 있는 건물도 그렇지만 가까이 있는 또 계단 역시도 굉장히 좀 네네. 입체감을 주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마치 사진처럼 네, 모든 것이 자기가 보는 대로 그대로 이제 재현을 하고 있죠. 3차원을 완전 완벽하게 재현한 그림이죠. 네, 그 원근법 덕에 인류 회화 역사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하는데 이 네. 원근법의 최초 탄생은 어떻게 되나요?
네, 처음에 그 건축가 브루넬레스키라는 사람을 이제 항상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네. 네네. 건축가 브루넬레스키가 이제 옛날에는 건축을 짓는다고 하면, 그, 지금처럼 설계도를 주는 게 아니라, 그 조감도를 그려줬다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조감도를 이제 그리려면은, 그, 3차원의 그런 건물 같은 걸 그려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예전에는 화가들이 그냥 그림 안에 그림이라는 것이 하나의 그 교육적인 거였기 때문에 성경 안에 중요한 사람은 크게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작게 그리고 네네. 네, 그런 이제 마음대로 그냥 그림을 그렸었는데 이런 브루넬스키의 조감도 같은 걸 보면서 화가들도 그걸 적용한 거죠. 그래서 보이는 대로 똑같이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완전히 2차원의 평면에 3차원의 그런 주는 거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이렇게 뒷배경을 이렇게 공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렸을 경우에는 멀리서 보면은 마치 조각 같았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서 조각 같은 착각을 이제 하니까 조각은 사실 돈이 많이 드는데 싸게 그림으로 그런 효과를 이제 낼 수도 있었던 거죠. 예, 네네. 그래서 그런 원근법을 더 사람들이 선호하게 되고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그렇다면 이제 원근법 이전과 이후 이 회화의 특징도 많은 변화를 갖게 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죠. 원근법이 있기 이제 이전에는 그냥 뭐 그림이라는 것은 당연히 만화 같기도 하고 평면적이고 그런 네네. 그림이었는데 원근법 이후에는 이제 점점 더 우리가 지금 사진 보는 것처럼 똑같은 그런 우리가 보듯이 똑같은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안에 공간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주게 되고 이제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되거든요. 네. 그게 이제 거의 1500년대 르네상스 시대 원근법이 시작하면서 한 500년간 지속하다가 19세기 말에 그게 이제 깨지게 되죠. 네. 그러니까 다시 3차원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당시 사진기가 발명이 되고 하면서 네네. 여러 가지 이유로 네. 아니 뭐 뭘 똑같이 그림이 왜 똑같이 그려야 돼? 우리는 그냥 원근법 이거 파괴한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세잔느가 그런 걸 시도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피카소야말로 완전히 3차원으로 그렸던 그림을 2차원으로 그냥 가버린 사람이죠. 네네. 네, 왜냐하면 앞모습, 옆모습을 다 그냥 한 평면에 막 이렇게 그리면서 완전히 3차원으로만 그렸던 몇백 년 동안의 원근법을 적용하면서 그림이라는 건 이렇게 그려야 된다고 했던 것을 피카소는 완전히 2차원으로 환원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위대성을 거기에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 회화사에 네. 원근법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또 이 박혜숙 박사님 얘기 듣다 보니까 네. 다시 그 작품 속으로 푹 빠져들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르네상스의 세 거장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그리고 라파엘로까지 이렇게 네. 세 명을 쭉 또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